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동부 대우전자 공장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입춘인 오늘 광주 전남 8개 시군에 올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내일까지 계속되다 목요일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16만 리터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도선사의 과속으로 밝혀졌습니다. 밤사이 광주에 있는 대우전자 공장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서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대형 냉장고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쌓여있는 전자제품의 불이 계속 번지자 소방관들이 냉장고를 끌어내려 진화에 나섭니다. 대우전자 광주 2공장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50분쯤. 불이 나자 소방차 50여 대와 소방관 300여 명이 긴급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는 이미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화재가 강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때 바로 초기 단계에서 광주 본부사나 이제 전 소방력을 다 동원을 했죠. 공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현재까지 소방서 추산 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창고 안에 쌓여있던 냉장고와 세탁기 등 고가의 전자제품들이 모두 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냥 부품 자재있죠, 자재. 여러 가지 비슷하고. 소방당국은 창고 출입구 안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대우전자 공장은 광주로 공장을 옮기기 전인 지난 2009년 인천에서 불이 나 38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하지만 오늘 절기가 무색할 정도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나가실 때 목도리와 장갑도 함께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올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북서쪽에서 온 차가운 공기 때문인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 영하 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 내려간 상태입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체감온도 지수가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주의와 관심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저체온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과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오늘보다도 더 춥겠고요. 낮 기온은 2도로 조금 올라서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평년 기온에 서서히 근접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장성이 영하 7도, 구례가 영하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영하 1도, 구례가 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내려간 상태입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는 풍랑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기상 기자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로 세 번째 치러지는 지방선거. 등록을 한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리는 어깨띠를 직접 두르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열고 5인 이하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으며 AV 후보자 홍보물과 공약집을 이용해서 선거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겠습니다. 전라남 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석형 전 한평군수가 오늘 중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 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 등의 시도지사 후보들은 당분간 등록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시장직이나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철수 신당 쪽으로 분류되는 윤장현, 김효석 새정치추진위원회 위원장들은 창당 작업을 마친 뒤 출마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시도의원과 구청장 선거 등의 출마 예정자들은 오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군수와 군의원 입지자들은 다음 달 23일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진보 정당들은 아직 본격적인 선거 채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보 세력의 위기 속에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고민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4-5석, 기초의회는 25개 선거구에서 1명 이상씩 당선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선거 전에 정당이 해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착착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면 가장 어려움에 있다라고 보고. 정의당은 당장 후보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광주시장 후보는 내기로 결정했지만 구청장 선거에는 마땅한 후보가 없고 시의회나 구의회 선거에도 후보를 모두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인재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등을 거치면서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율도 4년 전 선거 때보다는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이전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진보 정당에 표를 던졌다면 안철수 세력이 등장하면서 그럴 여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계기로 선거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는데 이래저래 진보 정당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올해 광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탈락 학생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 수는 50명으로 지난해 탈락자 458명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탈락자가 줄어든 것은 대학 진학보다는 사회 진출을 원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일반계 고교를 지원한 학생이 줄었기 때문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했습니다. 5.18 공식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달라는 국회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기념곡 지정이 7개월째 답보 상태입니다. 광주시와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에 대해 애초 1월 중순경에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는 내일까지 보훈처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광주시는 보훈처의 조치를 지켜본 뒤 공식 맞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나주교통노조가 일주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가 관광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습니다. 나주시는 관광버스 18대를 투입하는 한편 벽지마을에 택시를 투입해 이용객들을 위해 기본요금 3,000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60대가 운행할 때에 비해 편수가 크게 줄어든 탓에 광주와 나주를 오가는 승객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날 발생한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로 16만 리터의 원유가 유출됐다고 해경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다름 아닌 도선사의 과속이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기름 유출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수시 신덕동 해안. 부두로 유입되는 기름띠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해안가나 하천 입구는 달라붙은 기름기로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 해안에서는 기름기 묻은 자갈과 돌을 흡착포로 닦아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경은 중간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 원유 유출량이 16만 4천 리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송유관 3곳의 절단면에서부터 사고 발생 1시간 뒤 잠근 원유 밸브 지점까지 파이프 내부의 부피를 근거로 산출한 양입니다. 파공 시설에 대한 조사한 결과 약 164kl, 약 820드럼 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GS칼텍스가 당초 발표했던 800리터보다 200배 이상 많은 양이어서 축소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유조선은 당시 안전속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접안을 시도하다 송유관과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충분히 제어하시는 성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류도 그때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해안 방제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민들은 유증기로 인한 두통이나 구토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어제도 방제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유출된 기름이 경남 남해로까지 번지면서 광양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희형철 기자입니다. 부두 한쪽이 온통 시커먼 기름으로 가득합니다. 어선과 어민들까지 총동원돼 방제 작업을 벌여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아이고 엉망진창이 막 쓰러지겠어. 막 냄새가 나서 쓰러지겠다니까 쓰러져. 사고 지점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이곳 광양항까지 기름이 흘러들어오면서 관계기관들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고기라든지 그런 어류라든지 해안에 흡착되어 있어서 생길 피해 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방제 작업에. 유출된 기름이 이처럼 해류와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서 피해 지역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인 오동도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서도 검은 기름띠가 발견됐고 전남 지역 해상 경계를 넘어 경남 남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남해군은 어선 190여 척과 어민 630명 등을 동원해 방제에 나섰지만 양식장 등 어민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여수 쪽에서 바람이 남해 쪽으로 방향을 불어서 남해 대교 밑까지 지금 검은띠를 띄고 있다가 각 어촌배들 전체적으로 어민이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방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오염된 해안이 14,000여 제곱미터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선박의 보험사 관계자 등은 현장을 방문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교장 공모제가 지원자 부족 문제로 매년 겉돌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적임자를 찾아서 공교육을 살린다는 취지인데 왜 지원자가 모자라는지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 초등학교. 전교생 30여 명이 교사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딱딱한 개학식을 대신합니다. 지난해 공모제를 통해 새 교장이 부임한 이후 달라진 풍경으로 대화와 토론이 일상이 됐습니다. 가장 최적화된 교육이 무엇인지를 많은 고민들을 안고 그 계획을 준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교장 선생님들 와서 성공적인 어떤 공모 교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보다는 재미와 관심, 균형 중심의 학교 수업은 학교를 즐거운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다니는 게 재밌고 이제 졸업하기가 싫어요. 학교 너무 재밌어서. 이처럼 장점이 많은 교장 공모제지만 지원자 미달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3개 학교를 지정해 공모를 했지만 4곳은 끝내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자격 기준이 자동 임용이 가능한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돼 지원자가 굳이 공모에 응할 필요성이 없는 데다 농어촌 학교의 경우 근무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교장 공모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정 비율 조정과 공모 지원 자격 완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무슨 말이야? 환경단체가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취지의 도보순례를 시작합니다. 탈핵 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은 오늘 아침 8시 30분 영광 한빛 원전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경남 고리 원전까지 26일 동안 도보순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루 20-30km씩 모두 496km를 걷는 이번 도보순례에 참여를 원하는 참가자들은 광주 환경운동연합에 문의하면 일부 일정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기업형 성매매업소와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18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90여 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사행성 게임장 95곳을 단속해 4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원룸형 키스방 등 35곳을 단속하고 1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단속 후 게임장 업소 수가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삼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택시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28살 이모 씨가 숨지고 택시기사 53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타이어 자국을 밀어볼 때 택시기사 김 씨가 음주운전이나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해온 민주당이 여수에서 기름 방제 자원봉사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전병헌 원내대표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중앙당 당직자 등이 함께 오늘 여수 원유 유출 사고 현장에서 기름 제거 자원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 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의 그룹홈을 마련하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오는 6일 저녁 광주 계수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새날학교가 마련하는 이날 행사는 다문화 학생들의 문화 공연과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지고 지역 기업체와 봉사단체들이 후원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새날학교는 후원자들의 나눔을 통해서 중도 입국한 다문화 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마련해 줄 예정입니다. 광주남부대학교가 각종 국가고시와 자격시험에서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남부대에 따르면 언어치료 청각학과는 지난달 18일에 시행된 청등사 자격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 44%보다 높은 73.3%의 합격률을 보였고, 물리치료학과는 물리치료사 시험에서 92.6%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경찰행정학과 4학년 재학생 4명도 경찰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들 자격증이 관련 분야 취업의 필수적인 조건인 만큼 취업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로 문을 닫았던 상무관이 7여년 만에 다시 개관했습니다. 광주 염주체육관 근처에 자리 잡은 상무관은 광주체육중고등학교와 광주도시철도 유도단 등 지역 유도팀들이 합동훈련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상무관의 신임 관장은 국가대표 출신인 광주유도회 우태규 전무가 맡게 됐습니다. 광주시 문화예술회관이 단원 충원과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계약직 인턴 단원 35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시립예술단원 25명과 기획 홍보 마케팅 단원 10명으로 원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문화예술 소셜 펀딩 마이밈과 갤러리 스페이스형은 신진작가 공모전을 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김성결, 김민범 작가 등 3명으로 다음 달 갤러리 스페이스형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시 비용을 후원하고 싶으면 인터넷 마이밈 사이트를 통해 펀딩에 참여하면 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